주술과 세뇌 1. 왜 사람들은 주술과 점수를 찾을까요? 주술적 사고의 유래. 이따금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하게는 매번 프리젠테이션에 나갈 때마다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간다거나, 심하게는 굿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쓰는 정도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징크스 혹은 주술적인 행위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일상생활조차 방치하고 주술적 행위에 몰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주술적 사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납니다. 주술적 사고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초자연적, 주술적 현상과 개념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전개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싱 선수가 최초로 챔피언이 되었을 때 끼고 있던 글러브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글러브를 끼면서 당시의 자신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술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주술적 사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거나 직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쉽게 빠져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움 진리교 사건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도쿄대 출신의 공무원이나 의사 등 고학력자였음을 보면 알 수 있듯, 주술적 사고에 빠져드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지적 능력의 높고 낮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그럴 상황이 갖추어진다면 주술적 사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술적 사고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술적 사고는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 중 한 가지로 자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술적 사고는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아직 원시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겨울에 눈보라가 심하게 칠 때에는 부족 전체가 사냥을 가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눈보라가 금방 그친다면 다시 사냥을 나갈 수 있지만, 눈보라가 오래 지속된다면 눈보라가 그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보라의 위험을 극복하면서 사냥을 나가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눈보라를 해치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족의 샤먼이 왼쪽으로 세 바퀴 돌고 하늘을 향해 휘바람을 불면 눈보라의 신의 눈을 가린다는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술적 사고가 작동되면서 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렇듯 주술적 사고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 내려온 형질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나 지적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모두에게 작동하는 기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술적 사고는 대표적인 전투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책이라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초판본으로 꺼내들며 이 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의 기원은 그 초판본 자체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초판본과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는 종의 기원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그 책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게 하는 특별한 힘을 느꼈기에 초판본을 특별한 것이라고 여겼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술적 사고를 일으키는 자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속학자인 제임스 프레이저는 그의 저서인 황금가지에서 주술을 유감주술과 접촉주술의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주술적 사고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주술적 사고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감주술과 접촉주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주술은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감주술은 유사성의 원칙에 기초한 주술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어떠한 대상과 유사한 형상이나 속성을 지닌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만두가 본래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빌려서 인신공양 대신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독수리의 간을 먹으면 독수리와 같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등 주술적 행위가 모두 유감주술에 해당하는 주술 행위입니다. 접촉주술은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과 접촉하면 그 속성이 접촉자에게 전염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 주술 행위입니다. 또한 대상에게 접촉한 사물 역시도 그 대상의 속성을 지닌다는 주술적 사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자가 나온 집이라고 하면 이미 자살자와 그에 관련된 물건 등은 모두 깨끗하게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꺼림직함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집니다. 반대로 어떤 연예인이 입었던 옷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분은 그 연예인의 소위 기운이 들어있다고 여겨지며 단순한 옷 또는 혹은 머리카락이 아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접촉에 의해 주술적 사고를 유도하는 원리가 접촉주술입니다. 앞에서 말한 휘바람을 불어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 것은 유감주술에 속합니다. 방향이나 횟수, 휘바람을 분다는 행위 자체가 눈보라의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리처드 도킨슨이 다윈의 책을 만지며 다윈의 통찰을 느끼는 것은 책을 통한 접촉주술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유감주술은 주술을 행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대상을 흉내내거나 자신을 대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며, 접촉주술은 주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술에 속박되어서 그 주술의 결과를 체험하며 자신에게 내재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유감주술은 주술을 행하는 이가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주술 행위이며, 접촉주술은 주술의 대상이 된 자가 체험을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영향력과 체험의 강도가 유감주술보다 접촉주술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감주술은 주로 현상의 극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접촉주술은 현상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접촉주술은 혐오 대상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감주술은 롤모델을 선정하고 그 롤모델과 같이 행동하거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많은 남성들은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를 입곤 했습니다. 이는 영화에서 보았던 그 속성을 자신에게도 부여하기 위해서 영화 주연의 소품이었던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를 입는 유감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접촉주술은 이미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미끄럼틀에서 일주일에 5명의 아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떨어져 다쳤다면 합리적으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놀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끄럼틀과
미끄럼틀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신적 애군이 아이와 접촉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감염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접촉 주술은 무언가 이미 주술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에서 그에 접촉하여 동질화하거나 그에게서 벗어나거나 하는 주술적 사고방식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접촉 주술에서 대상과 분리되고자 하는 특성은 진화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감정인 혐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혐오란 배설물, 체액, 시체와 같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대상을 향한 감정입니다. 프로이트는 혐오에 대해 불행의 원인을 없애려는 자아의 상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혐오에 있어서도 접촉 주술과 같은 사고방식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이 혐오와 접촉 주술적 사고가 함께할 때 왕따와 같은 여러 집단 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 사는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른 반으로 편성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쟤랑 놀면 물들어라고 하는 사고방식 등이 모두 혐오와 접촉 주술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술적 사고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 주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으니 접촉 주술의 긍정적인 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만지는 접촉 주술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를 흠모하는 골퍼들에게 일반적인 골프공을 실제 타이거 우즈가 사용했던 골프공이라고 소개하고 타이거 우즈가 이 공으로 홀인원을 했던 행운의 공이라고 소개하면 골퍼들의 기량이 20%가량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술적인 사고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니 피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주술적 사고에 의한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주술적 사고는 이렇게 자신의 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필요할 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어떻게 주술적인 사고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